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14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어쨌든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뭐, 네, 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빨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제 빅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였어요?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단순히 이제까지 그냥 살짝 이렇게 알고만 조금 겉핥기식으로 했으면은 지금은 조금 좀 딥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공하는 친구들이 볼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개념과 처리 과정입니다. 자,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부터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최초의 빅데이터는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 나오고 트위터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냥 단순히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인데 아주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다 이런 식으로 어 뭐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다는 얘기가 그냥 SNS에 있는 데이터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오해가 있었죠. 이제 근데 이제 인터넷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인터넷이 이제 막 생성이 됐죠. 그러면서 정형화된 데이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출석부라든지 성적표라든지 뭐 2학년 일반 학적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표가 있는 겁니다. 이마트 뭐 총 매출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뭡니까? 뭐 지금 제가 만든 영상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SNS 이런 것들 어때요? 틀이 없죠. 틀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다 가공해서 막 뿌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된 데이터보다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무수하게 발생되면서 정보 홍수라는 게 생겨났죠. 그리고 이 정보 홍수라는 거 이 자체가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하루에도 카톡을 몇 번씩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빅데이터 개념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서비스, 그러니까 SNS를 얘기하는 거죠. SNS 확산이 결국에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저걸로 바뀌었죠. 저 뭐냐, 저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디지털 양은 제타바이트 단위로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40제타바이트라고 얘기하는데 40제타바이트는 뭐냐면은 테라바이트 아시죠? 1테라. 지금 여러분들 하드가 대부분 다 1테라 정도 되죠. 그죠? 지금 하드 1테라도 다 못 쓰는데 1테라에 1000을 곱한 게 페타. 페타에서 1000을 곱한 게 엑사.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1000을 곱한 게 제타예요. 양이 상당한 거죠. 그죠? 네. 지금 이 정도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되는 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확 늘어나면서 예를 들어 하루에도 막 뉴스가 막 쏟아지죠. 그죠? 뉴스가 쏟아 막 쓰레기 같은 뉴스도 엄청 많죠. 그죠? 뉴스주의 제가 이런 말씀 이게 뭐 수업 중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신문사에서 뉴스거리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쫓는 게 아니고 SNS가 아니고 뭐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뭐 한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뭐 이런 거 어디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런 글이 뭐 떴다 어디 뭐 인사이트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뭐 그런 미디어들 전부 다 그런 걸 막 쏟아내고 있죠. 그죠?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막 늘어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막 다 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점점 축적이 되죠.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고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 양 증가로 기존 데이터의 저장, 관리, 분석 기법으로
하기에는 지금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지금 사실 지금 이게 한 4년 전 자료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PC 시대, 그러니까 1990년대 90년대부터 2000한 5년까지 2005년까지고 이거는 2005년까지 아니고 그냥 90년대요. 90년대고 이거는 2000년대 초반, 이거는 2010년대부터 20년대. 지금 이거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패러다임은 모든 것이 다 컴퓨터화 됐죠. 디지털화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화가 되고, 모바일 때는 다 소셜화가 되고. 지금 어때요? 지금은 옆에 광고 뜨는 것도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광고가 아마 안 뜰 거예요. 제가 여기 광고 안 뜨게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놔가지고 애드블록을 해놔가지고 광고가 안 뜨겠구나. 네. 광고가 뜨면 좀 좋을 텐데 아마 광고가 안 뜰 겁니다. 이건 여기에서 그냥 광고를 띄운 거고. 예를 들어 이거 광고 떴네요. 자,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가 왜 떴지? 지금 몇 시야? 밤은 아니고 지금 7시 25분이거든요. 그 지금 이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건데 왜 이게 뜨지? 요거는 뜰만하죠.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컴퓨터 모니터를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좀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맞춘 광고가 이렇게 딱 뜨게 되는 거죠. 자, 이 계속 피자가 왜 자꾸 피자가 뜨냐고. 피자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피자 안 봤는데. 자, 제가 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애기 생일이어가지고 애기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이거 막 검색을 했어요. 피자는 왜 나온지 모르겠네. 이걸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고 저한테 맞춰가지고 이 계속 뜨는 거예요. 사용하지 마.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지금 저희 집 애가 두 돌입니다. 24개월 됐는데 레고를 보고 있네요. 결국엔 제 거란 얘기겠죠. 자, 어쨌든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도 다 지능화 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춘 광고가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시험이랑 상관없어요. 시험은 전주 거까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정보기술 이슈. 자, PC 통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초고속 인터넷 따따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죠. 핵심 분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갔고요. 대표 기업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요것도 뭐 그다음 이렇게. 지금 완전 빅데이터 시대가 돼버렸죠. 자, 그럼 빅데이터 개념과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메인프레임, 예전에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 가지고 회사 전체가 움직일 때 그때 얘기예요. 그때에서 이제 컴퓨터가 PC 시대, 퍼스널 컴퓨터예요.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쫙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대부분 다 정형 데이터예요. 왜냐면은 컴퓨터 자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컴퓨터에서 여러 명이 가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딱 정형화된 데이터만 다 만들어져 있고, 정형화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구조화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SNS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비정형 데이터가 계속 생겨났죠. 그러면서 아예 그냥 뭐 스마트폰, 요즘에 인터넷 다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TV, 냉장고 얘기했죠. 다 뭐가 돼 있어요? 다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 연결돼 가지고 예를 들어 보일러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집 들어가기 한 한두 시간 전에 보일러 켜놓을 수도 있고, 그죠? 엄청 뭐 대단하죠, 그죠?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차세대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결국엔 뭐냐? 결국에는 그게 돈이 된다는 거죠. 기술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쪽이 돈이 된다는 거죠. 자, 정보통신 기술의 주도권이 데이터로 이동을 했고,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많이 벌지 못하는 곳,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오면서 경기가 어렵다 그러죠. 경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경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경기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소비나 이런 걸 따지면은 경기가 오히려 솔직히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월급 받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한 70% 정도 되겠죠? 70% 정도? 이 사람들은 기준이랑 다를 게 없어요. 월급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영업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편의점이 망했어요. 편의점이 망하면은 편의점에서 알바 최소한 4명 돌리죠. 4명의 알바 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식당이 자영업이죠. 망하면은 여기도 한 3명 정도 망한다고 치고. 이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경기가 나빠진 게 자영업이 나빠지게 되고 자영업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 현찰이 안 도는 거예요. 현찰이. 우리 알바생들 4대 보험 들어주는 알바가 요즘 별로 없죠. 어쨌든 이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현찰이 들어가고 이 현찰이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돈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제 경기는 그닥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또 그 홍남기 그씨 쓰레기 같은 인간이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요 발언은 취소입니다. 그 사람 뭐라 얘기했어요? 네, 44조가 잘못 걷어졌죠. 44조 초과해서 걷었다. 그래서 사과했죠. 네. 세금을 44조나 더 걷어서 사과했어요. 그러면 돌려주면 되잖아. 전 국민 다 주면 되잖아. 왜 안 주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뭘 분석하면 되냐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 본 거예요. 다 봤더니만 근데 카드를 사용하는 거는 카드하고 현찰 사용하는 거 늘었어요. 근데 왜 늘었냐? 자영업은 무너지고 있는데 대기업 있죠? 대기업 특히 유통업들은 진짜 이게 계속하길 바랄 정도로 완전히 떴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인터넷으로 사 먹죠. 인터넷 사 먹죠. 마트에서 시켜 먹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엄청 쭉쭉쭉 올라갑니다. 예. 오히려 더 지금 코로나가 더 가길 기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쭉쭉 넘어가요. 계속 무너진 건 개인 사업자예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4,000명 4,000명 넘었나? 4,000명 뭐 3,000명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렇게 되긴 하는데 자영업은 이래서 죽나 저래서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새벽 2시 3시까지 술 먹고 이러고 싶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놀고 싶고 그죠? 이게 빵 터져 하여간 이것도 다 빅데이터로 조사해보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하고 수업은 안 하겠지만 R이라는 거나 하둡이라는 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사해보면 진짜 재밌긴 재밌어요. 세상이 참 재밌구나 이렇게. 자, 정보화 시대 최초의 시대에서는 계속 관계형 정형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다 되는데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화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 기반 SNS 기반 집단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경영정보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죠.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뜬 기업이 어디라고 했어요? 스타벅스라고 했죠. 스타벅스 그리고 교촌치킨도 아주 교촌치킨도 빅데이터 잘 사용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공간, 시간, 관계, 세상을 담고 있는 게 결국은 빅데이터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래서 모든 전공,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전공에서 빅데이터를 다 사용합니다. 모든 전공, 진짜 모든 전공이에요. 순수 미술이나 순수 음악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순수 음악이나 순수 예술을 하는 친구들도 어쨌든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빅데이터 개념과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어떤 속성이 있느냐? 자, 규모라는 속성은 데이터의 크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양성, 빅데이터는 어떤 종류,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용하고 있죠. 자, 그다음 속도는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정확성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얼만큼 신뢰가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밸류가 되는 거죠. 가치, 이게 얼만큼
돈이 들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최초는 3V라고 했어요. 그래서 규모, 속도, 다양성이었는데 여기서 정확성 들어가고 가치까지 들어가가지고 5V까지 이제 V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자, 빅데이터를 정의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인재와 조직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뭐 이게 데이터 과학이에요. 데이터 과학 이렇게 놔두기가 뭐 어려운 말 같은데 데이터 과학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도출하는 인재나 조직을 찾게 되는 거고. 자, 데이터를 계속 처리, 축적, 분석 이렇게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막 사용해서 어디 검색하고 막 이러죠, 그죠? 얘네들이 그걸 왜 할까요? 얘네들이 그 공짜죠. 공짜로 제공해준 이유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제가 한 이쯤에 남양주 이렇게 쭉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음식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점을 딱 보면은 자, 이렇게 딱 뜨죠. 당연히 여기 말고도 음식점이 어때요? 이렇게 자, 보세요. 드래그 하면은 더 많이 뜨죠, 그죠? 이렇게 더 많이 뜹니다. 근데 하면 이 맵을 늘려볼게요. 늘리면은 확 줄어들죠, 그죠?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뭐예요? 이 동네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가 맛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보시면은 다시 음식점 말고 뭘 해볼까요, 이번에? 이런 거 말고 마트나 이런 거 말고요. 네, 음식점 딱 찍으면은 맛있는 데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더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더 있잖아요. 계속 뜨잖아요, 그죠? 더더더더더. 여러분 트램블린이라는 데도 있고 싸다 김밥도 있고 그죠? 엄청 많죠? 뭐예요? 여기 제일 많이 검색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제일 많이 검색했다. 네. 그러면은 저기 좀 드래그를 쭉 한 다음에 딱 찍었을 때 거기서 집 몇 개 뜨잖아요? 그럼 거기 중에 아무 데나 가도 평타 이상은 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야, 재밌는 기술입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 그리고 그 뜨는 것 중에는 네이버는 참 적어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광고도 있고, 실제로 카카오맵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카카오맵은 광고를 안 받거든요. 네이버는 광고 해가지고 돈 주면은 맵 딱 지도했을 때 제일 위에 뜨고 이런 게 있어요. 카카오맵으로 검색하세요. 데이터 하실 분들. 자, 데이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동영상, 음성, GPS, SNS 이거고 정형 데이터는 딱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랑 뭐 출석부 이런 거. 자, 빅데이터 개념과 처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하둡이에요, 하둡.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거의 필요 없습니다. 네.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쓰겠죠, 그죠? 비정형 데이터에서 가장 큰 데이터라는 게 하둡인데 이거 하둡하고 맵리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면 이거는 취업하는 거 금방 꿀입니다, 꿀. 지금이라도 그 하둡이라는 걸 조금 더 할 수 있다. 조금 할 수 있으면은 그 100% 됩니다. 하둡 가지고 제가 예전에 저걸 한번 굴려본 적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대선에서 자,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하둡으로 분석해가지고 하둡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뭐 저 얘기하죠. 20, 30대가 이 40대까지 이 40대가 캐스팅 보드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가 투표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 얘기죠. 근데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보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공약 같은 걸 이렇게 다 했어요. 뭐 저런 거 빼고 뭐 투명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말고 뭐 국회의원 의석수주의 이거 말고 이 뭐가 있냐면은 자 1번 1번이 뭐냐면은 탈모약 지원 탈모 관련 시술 의료보험 부분 적용. 이게 사실 남성들만 제가 탈모 이건 줄 알았는데 남성들도 아니고 여성들도 요즘에 탈모가 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의료가 보험을 100% 지원해주면 좀 말이 심할 테니까 부분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 뭐 머리 심는 거 말고 프로페시아 같은 거 그 약 먹는 거 있죠. 약 먹는 거 같으면 하나당 막
한 달에 5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5만 원인가? 하여간 뭐 그렇게 계속 먹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의료보험 지원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스케일링도 지금 부분 지원하죠.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지원하죠. 그래서 8천 원인가 7천 원 내면 스케일링 받잖아요. 그것처럼 부분적으로. 근데 이게 남성 여성 공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2번이 뭘 것 같아요? 뭐냐면 여성용품 그리고 기저귀 있죠. 기저귀 뭐냐 면세. 뭐냐면은 우리 그 여성분들 같으면은 여성용품 같으면 그게 사실은 돈 엄청 많이 들죠, 그죠? 돈을 많이 드는데 이게 면세품이 아니에요. 면세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저도 이거 이거 보고 눈물 흘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뉴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생리대 여기 누구냐 이 애기인데 이 여자 애기가 와 진짜 최악입니다. 이거 보세요. 생리대 이거 엄청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예, 엄청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뉴스가 있는데 이때였나? 어쨌든 그 뭐냐 생리대 살동염소 깔창 이때여가지고 전체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 막 대체용품 나오게 했죠. 뭐 빨아 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더 아팠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주려고 했는데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 어떻게 되냐? 돈으로 딴 거 산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딴 거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인 거야. 쌀 사야지 그 여성용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쌀을 산다는 거야. 야,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면세만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 떨어지니까, 그죠? 아니면은 좀 뭐 그 기저귀도 사실 엄청 비싸거든요. 한 5일에 10,000원 정도 쓰는데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요거만 하면은 이걸 지원하는 사람들, 이거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 어른들은 다 뭐예요? 경제를 살리고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뭐 국방력이 좋아지고 애국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뭘로 바뀐 거예요? 내가 얘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나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뭐냐면은 애완동물 그 보험 관련된 뭐 그 얘기였어요. 제가 뭐 개고양이를 키우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천만 가구가 키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병원마다 그 동물병원마다 측정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의료보험 적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 뭐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분석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자,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 반정형은 뭐 이런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빅데이터 처리 과정 보면 이제 계속 쭉쭉쭉 늘어가고 있죠. 결국에는 이 비정형 데이터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형이나 뭐 정형 데이터는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자, 전통적인 데이터는 업무 효율성에 큰 목적이 있으면은 현재 빅데이터는 그냥 소통, 자기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뭐 치킨 먹었네. 나도 치킨 먹었어. 야, 역시 치킨이 대세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생성 주체는 이거에다가 이제 개인으로 다 바뀌었고요. 이제는 전부 다 비정형. 이게 제일 그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양적인 증가. 그리고 쓰레기 데이터 당연히 많죠. 데이터의 보유는 누가 하고 있느냐?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아우 죄송합니다. 자, 정지를 눌렀어야 했는데 정지가 눈에 안 보여가지고. 데이터 플랫폼은 비정형 대량 데이터들을 생산, 저장,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자, 빅데이터 처리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의사결정 속도인데 이거는 빠른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돼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복잡합니다. 처리 자체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분산 처리 기술도 필요하고요. 데이터의 규모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처리해야 되는 것 자체는 많겠죠, 그죠? 구조도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 카톡도 소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량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다 모이는 겁니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데이터 소스, 데이터가 이제 막 만들어지겠죠? 야, 이거 언제적 겁니까? 이 미투데이 이거. 자, 어쨌든 이 외부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면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는 게 로그랑 크롤링이라고 해요. 크롤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그걸 이제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둡이라든지 SQL이라든지 여기 MySQL이죠. 그리고 파워빌더 뭐 또 R도 있는데 R은 이거 안 보이네요. R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처리하고 분석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돌려버리면은 그게 다 그림으로 뜹니다. 난 그 그림을 보고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둡이란 프로그램이 정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하둡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그 생성은 내부 데이터 같으면 데이터베이스랑 파일 관리 시스템에서 다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외부 데이터 같으면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 거죠. 자, 크롤링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검색 엔진에다가 봇을 설치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예전에 네이버나 다음 같으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죠. 구글에서는 트렌드 뭐 검색인가 뭐 그게 있긴 한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LT 이거는 이제 소스 데이터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추출 전송해가지고 차는 거고요. 자, 그다음 저장 데이터인데 그 노에 뭐 SQL입니다. SQL 같은 건데 SQL이나 뭐 이런 것들로 쭉 저장을 하고 처리는 뭐 맵리듀스도 있고 하둡도 있고 R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분석 기술도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빅데이터 소스 생성과 수집 기술을 살펴보면 내부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파일 시스템으로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정형이겠죠. 학교의 포털 시스템이나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형화된 데이터겠죠.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외부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에서 비정형 데이터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빅데이터 저장하는 기술인데 이게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분산 처리 시스템을 씁니다. 분산 처리.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존 AWS라고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게 있는데 그걸 많이 씁니다. 분산 처리. 자, 그 다음에 NoSQL 같으면은 관계역.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 같은 거 학교 홈페이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홈페이지. 학생과 교수 관계를 붙여주고 뭐 처리해주는 거.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병렬. 이건 뭐 여러분들이 거의가 아니고 아예 쓸 일이 없고요. 네트워크 구성 저장이 이건데 이거는 뭐 나스 서버라든지 뭐 이런 거. 뭐 클라우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뭐 물론 클라우드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내가 네이버에 저장해 놓은 그 파일을 내 핸드폰, 내 컴퓨터, 내 태블릿 PC 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맵리듀스인데 맵리듀스보다는 R하고 하둡을 많이 씁니다. 네. 저도 R 쓰고 있는데 R 진짜 많이 씁니다. 네. 재밌어요 이거 R도. 자, 그다음 하둡인데 하둡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가장 선호되는 솔루션인데 이건 진짜 공부해 두시면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별표 3개 4개 5개 별이 5개 이거는 진짜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NoSQL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옛날 전통 방식대로 하는 거고. 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쓰거든요.
자, 빅데이터 처리는 이제 일괄 처리죠. 근데 지금은 일괄 처리하기가 조금 빡세긴 하죠. 왜냐면은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처리하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버별로 다 돌린 거야. 서버가 10대면 10대로 다 분산해서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군데 다 모아요. 이게 병렬 처리죠. 직렬은 뭐예요? 한 놈이 다 처리하는 게 직렬이고, 병렬은 분산해가지고 동시에 뭐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0개씩 나눠가지고 동시에 10개를 쫙, 그런 다음에 결과를 뽑는 걸 얘기를 하죠. 자, 대부분 이제 일괄 처리 기술을 통해서 하고요. 실시간 처리 같으면은 이거는 뭐 아마 보실 일도 없고 쓸 일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면 바로바로 처리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기술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외에도 뭐 카산드라라든지, 카산드라는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하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죠?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건 진짜 공부하시면 진짜 좋아요.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쭉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기술인데, 요게 참 재밌죠. 이거 데이터 마이닝인데, 이게 뭐라 하냐면 워드 클라우드예요. 워드 클라우드는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은 워드 클라우드 이거 이런 거, 요겁니다. 이거는 소셜 디스 바이러스 차이나 락다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작년 그건가 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거 벡터 처리를 해가지고 나타낸 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고, 데이터 마이닝 중에 아직 그건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술이에요. 자연어 처리인데, 자연어는 뭐냐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자연어예요. 이게 비정형 데이터죠. 그럼 이거를 처리해가지고 연관성을 쫙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비드 바이러스 있다.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 코비드 바이러스랑 가장 같이 쓰여진 거예요. 멀면 멀수록 적게 사용하고 가장 관계가 먼 거. 자, 웹마이닝인데, 웹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이랑 비슷하긴 한데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입니다. 왜냐면 언론 자체가 쓰레기 언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온라인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찾는 건데,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얼리티 마이닝. 이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 스마트폰 요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통화량, 위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찾는 거고요. SNS 분석, 뭐 분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처리 과정 계속 보면은 뭐 군집, 기계 학습, 감성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뭐 한 번씩 다 했던 거죠. 자, 빅데이터 표현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활용되는 데가 어디냐? 어디냐? 그러니까 예산에서 가장 많이 쓴 곳이 어디냐 하니까 사회복지, 자치기구 지원, 교육, 재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자, 기대 효과인데 이거는 뭐 분야별로 뭐 다 있겠죠, 그죠?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짧게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다음 학기에는 괜찮으시겠죠? 다음 학기엔 괜찮으실 테니까, 다음 학기 혹시나 볼 수 있는 분은 저 보면 안 되죠? 왜냐면 그러면 재수강이니까 보지 말고요.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고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준비 잘 하신 대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학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